안녕하세요. 빔 매니저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빔 매니저의 연봉 및 대우와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레빗과 다이나모, 빔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회사나 분야에 따라서 빔 관련 직책을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건축 설계 회사에서 부르는 직책 이름은 보통 빔 매니저, 빔 코디네이터, 빔 모델러나 드래프터 또는 테크니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대규모의 조직에서는 여러 명의 빔 매니저 위에 빔 디렉터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설 분야에서는 빔 매니저라는 직책 대신에 VDC 매니저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VDC 엔지니어 또는 빔 엔지니어 등으로 불리는 직책을 건설 분야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빔 코디네이터와 비슷한 직책이 빔 엔지니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하는 업무나 역할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는 빔 매니저나 코디네이터의 연봉을 비롯한 대우는 어떨까요? 오기라는 사이트에서는 매해마다 각 직책별 연봉을 조사해서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올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빔 매니저라고 있고요. 빔 코디네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건축 설계회사에서 일하는 스태프를 일컫는 디자이너 혹은 아키텍트 직책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시면 CAD 매니저라는 직책도 있고요. 이것은 미국에서는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CAD 매니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빔으로 옮겨가다 보니 CAD 매니저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도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CAD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CAD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2, 3년 전부터 하나 둘씩 레빗으로 프로젝트가 옮겨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레빗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CAD 매니저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것보다 IT 업무를 더 비중 있게 담당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한테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제가 하는 역할의 일부를 분담시키려고 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빔 매니저의 연봉이 81,254불이고요. 일반 매니저의 연봉이 85,214불입니다. 일반 매니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연봉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사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아키텍트와 디자이너의 연봉도 보시면 각각 77,323불과 70,298불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반 건축 설계 스태프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차이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연봉 수치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무 연차와 지역, 그 지역의 물가, 그리고 회사 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평균을 낸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차가 있고 대규모, 그러니까 대도시의 그 메이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이 금액에 어느 정도 수긍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대도시의 메이저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연차인 분들이거나 소규모 도시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다른 대도시에서 근무하다가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로 직장을 이직하는 분이라면 현재 받는 연봉보다 최소 1, 2만 불이나 많게는 몇만 불을 더 받고 가야만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이나 물가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도
시카고에서 일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잡 오퍼를 받고 2만 불 정도 더 받고 이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가 정말 많이 받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불과 2년을 못 버티고 다시 동부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의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책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정도만 파악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점으로 돌아가 빔 매니저가 일반 프로젝트 매니저와 비슷한 대우를 받거나 약간 적은 대우를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빔 코디네이터의 경우에는 아키텍트와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는데요. 빔 코디네이터가 실제적으로 빔 분야에서 보통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직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반 저연차의 아키텍트와는 아마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키텍트 직책에는 1, 2년의 그 저연차부터 15년, 20년 된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평균을 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이 리포트에 나와 있는 다른 표인데요. 이 조사에 응답한 참가자의 실무 연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저연차의 아키텍트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저연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봉과 비슷하게 받으신다면 반대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빔 코디네이터와 일반 건축 스태프의 연봉 차이도 결국 비슷하거나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건축 설계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빔 매니저나 코디네이터가 더 좋지 않는 대우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은 빔 매니저나 코디네이터의 경우에는 더 좋은 조건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직책이 바로 빔 매니저와 코디네이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10년, 15년 전부터 빔이 건축산업 전반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현재는 빔 시스템이 거의 정착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빔 매니저나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는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도 가끔씩 이직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식의 약간 낚시성 연락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빔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더 좋은 조건으로 쉽게 이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말 많은 회사를 이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결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서 디자인에는 뜻이 없고 앞으로 유망한 직책을 찾는 분들이라면 빔 매니저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실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빔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책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의미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빔 매니저, 빔 코디네이터에 대한 연봉 및 대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빔 관련 직책들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